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원 시인을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은 기쁜 소식을 한 가지 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백방으로 찾아 헤맸던 중요한 자료가 하나원 문학관에 안겼습니다. 바로 진행자가 들고 있는 이 문학지입니다. 이 문학지는 1977년 6월호 한국문학입니다. 이 문학지에는 하나원 시인 작품 시 20편과 관련 글 3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예고한 대로 제155화 하나원 시인의 108번째 시 해심입니다. 먼저 해심이라는 시낭송을 진행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해심 하나원 결의여 슬기로운 새해다. 새해 아침이다. 지난날 그 어쩌자고 우리가 말초신경에만 불을 켜놓고 원숭이 광대줄 타는 스산한 신문기사를 마련만 하였는가. 모조리 썩어가고 남이 썩어간다고 덩달아 썩고 감투가 돈이 화려하게 조명되는 눈물이 사라진 싸늘한 광장에는 자꾸만 눈이 멍들고 귀가 먹고 입이 붙어버리기만 하는가. 악마에게 넋을 주고 악마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우리는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할 건가? 제발 역사 앞에 인간 앞에 우리 모두들 올해부터는 하늘이 고이고 벌이 고여있는 슬기로운 눈으로 마음으로 빛나는 목격을 하자꾸나. 꽃이고 인정이고. 여러분, 해심이라는 신앙송 잘 들어보셨나요? 이 해심이라는 시는 하나원 시인의 친필유고로서 2010년 11월 12일 발행된 하나원 전집 210페이지에 수록된 시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 시를 끝으로 하나원 전집에 수록된 시는 모두 끝이 나고 앞으로 소개하는 시는 진행자가 발굴한 시 몇 편을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현재까지 하나원 전집에만 존재하는 시로서 형식상으로 분류하자면 자유시라 할 수 있고 내용상으로 분류하자면 서정시라 할 수 있으며 목적상으로 분류하자면 참여시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향상으로 분류하자면 자유시에 속한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유시라고 하는 것은 정형시가 지니고 있는 운율적, 형식적 제약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형식의 시를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정시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정서와 감정을 표현한 시, 그리고 참여시라고 하는 것은 목적의식을 중시한 시, 그리고 또 주의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의 측면을 중시한 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해심이라는 시는 총 9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새해를 맞이하여 지난날의 암울했던 기사거리와 왁자지껄 감투나 자리싸움으로 점철되었던 것들을 반성하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맞자는
반성과 소망을 노래한 시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심이라는 시에 대하여 각각의 연과 행간을 통해서 화자의 숨겨진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련을 보겠습니다. 결의여 슬기로운 새해다. 새해 아침이다. 이렇게 시를 열고 있습니다. 이련을 보면 마치 국가의 지도자인 양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원 시인의 그릇을 엿볼 수 있는 시어로 시를 열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러한 단어를 선택해도 누구 하나 시비 걸 사람이 없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새해 아침을 맞아 나라는 존재의 포부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결의를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원 시인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하는 것입니다. 이연을 보겠습니다. 지난날 그 어쩌자고 우리가 말초신경에만 불을 켜놓고 원숭이 광대줄 타는 스산한 신문기사를 마련만 하였는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사행에서 말초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 근육, 감각기관 등 온몸의 각 부분으로 퍼져 있으면서 중추신경계와 이어지는 신경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행에서 광대줄이라고 하는 것은 초청에 의하여 관가나 양반집에 불려다니던 남사당패가 공연하던 줄타기,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육행에서 스산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스산한은 쓸쓸하고 으스스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연을 보면 다사다난했던 해였다는 것을 짐작해야 합니다. 딱히 어느 해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사건 사고가 많이도 사해면을 장식했구나 하게 하고 참새들의 입방아를 찍게 하는 가십거리가 사해 혼란을 부추기지나 않았을까 유추해 봅니다. 아마도 썬데이 서울이나 주간지의 지면을 가득 메우는 기사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면을 보겠습니다. 모조리 썩어가고 남이 썩어간다고 덩달아 썩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사면을 보면 이연의 궁금증이 좀 풀리는 듯합니다. 사회의 혼란을 부추기는 사건은 대체적으로 권력형 부패 스캔들이 차지하지요. 권력을 이용하여 잘못된 부를 축적한다든지 아니면 권력과 결탁하여 거악의 무리들이 한탕을 노린다든지 하는 대형 사건들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를테면 장영자 이철희 씨의 희대의 금융 사기 사건 같은 일들이 아니었을까. 물론 이 사건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사건이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주변에서 부패를 저지른다고 덩달아 모방범죄를 하여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는 혼란기를 두고 꼬집지 않았을까 합니다. 사연을 보겠습니다. 감투가 돈이 화려하게 조명되는 눈물이 사라진 싸늘한 광장에는 자꾸만 눈이 멍들고 귀가 먹고 입이 붙어버리기만 하는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일행에서 감투라고 하는 것은 용감하게 싸움을 뜻하나 여기서는 높은 직책 또는 자리를 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연을 보면 그 사회의 시대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부패로 인하여 구린내가 진동한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리 싸움이나 하고 돈이나 밝히고 돈 있는 부유층의 화려함이 부각되고 있는 사람들의 사회 병리 현상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여 국어를 다니며 얻어맞아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고 귀싸대기를 맞아 고막이 나가고 입이 있어도 눈이 있어도 불의에 대한 항의도 발설도 못하던 암울한 시대상을 그리게 됩니다. 오연을 보겠습니다. 악마에게 넋을 주고 악마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일행에서 악마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거나 나쁜 길로 유혹하는 마귀를 뜻하는데, 오연은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나훈 시인의 수필 중에는 2010년 11월 12일 하나훈 전집 758페이지에 수록된 유걸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기서 유걸이라는 말은 북간 지방에서 흔히 쓰이는 말이며, 말하자면 거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훈 시인도 한때는 거지 생활을 통하여 왕초 밑에서 똘마니 노릇을 한 적이 있는데, 일행에서 악마라고 하는 것은 왕초를 잃은 말이 될 터이니 거지 왕초에게 몸과 마음을 다 바쳐야 했고, 그 대가로 한 끼니를 얻어먹음으로써 살아가는 신세였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때를 회상하며 노래한 듯 합니다. 유견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우리는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유견은 무력하기만 한 자신을 자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없고 빽이 없는 무지랭이라 하지만 이렇게 짐승처럼 살아가야만 할 것인가? 자존감을 찾고 자생력을 기르자는 쇼크를 스스로에게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둥이라는 이름으로 거지짓만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돈을 벌고 스스로 밥벌이를 하여 보다 더 나은 인간으로서의 생활을 영위하자는 다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전을 보겠습니다. 제발 역사 앞에, 인간 앞에 이렇게 짧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일행에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지낼 역자, 그러니까 과거 시기를 차례로 지나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역사 사자는 과거 사실을 기록하다라는 뜻입니다. 역사는 중국의 삼국시대 오나라 사람인 위소가 저술한 오서에 처음으로 역사란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이때는 여러 가지 사설을 통칭하는 말이었지요. 조선시대까지는 역사를 표현할 때 사라고만 했다고 합니다. 이행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직립보행을 하며 사고와 언어 능력을 바탕으로 문명과 사회를 이루고 사는 고등동물을 뜻하며, 흔히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시련을 보면 간절합니다. 제발 역사 앞에 떳떳하고 만물의 영장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보자는 애침이 아니겠습니까? 역시 하나훈 시인은 배운 사람이라서 남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파련을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들 올해부터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파련은 하부를 도출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지금까지는 부족하게 아쉽게 살았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올해부터는 사람답게 살아보자고 강력하게, 그러나 부드럽게 애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연을 보겠습니다. 하늘이 고이고 벌이 고여있는 슬기로운 눈으로 마음으로 빛나는 목격을 하자꾸나. 꽃이고 인정이고, 이렇게 시를 마감짓고 있습니다. 육행에서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동정하고 이해하는 따뜻한 마음을 이루는 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구연은 참 난해합니다만, 하늘이 지켜보고 있고 땅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있으니 아기의 천진난만한 눈으로 마음으로 새로운 변화를 실현해 보자는 격려입니다. 꽃같이 아름답게 비단결 같은 천사의 마음처럼 새해를 맞이하여 새롭게 다짐하는 신년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훈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훈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훈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훈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훈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훈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훈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156화는 2013년 12월 30일 발행된 하나훈 문학회 동인지 보리필이 창간호에 수록된 돌꽃이라는 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훈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안내에 따라 기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